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거래량 들고 여기에 흔들릴 때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보고 가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만만히 볼 시장은 아니다. 잠깐 빠지는 거를 그 매물 감소 기사가 나올 때가 이때인 거예요. 잠깐 빠졌지만 다시 오르고 있다. 다시 다 늘어났다. 이거 근데 그 기사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서울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이것도 아까 전국 거래량 비슷해요, 대표님.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요거 이제 서울 거래량이에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2월 1일 그때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3일째인가 왜 갑자기 7조 원인가 소진됐잖아요. 네. 그걸 갖고 제가 계산을 아까처럼 해본 거예요. 그 중에 대환대출이 한 50%일 거다. 그러면 3만 세대 정도 움직일 거고, 그러면 초반전이니까 심사기간 30일 따지고 되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1,700개 갈 것 같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물론 2,000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선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요즘 새로운 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항상 평균을 갖다가 한 10년치를 보고 한 6,100건 뭐 이랬는데 월요? 네, 월 아파트 거래량이 거래량이. 서울에 6,100건 정도라고 딱 뭐 못을 봐가지고 거의 그 수준 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다 크로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간 거예요. 몇 개로 올라갔냐면요. 한 6만 9천 개대가 돼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팩트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6,900개, 죄송합니다. 6,900개 한 달에. 한 달에 6,900개, 7,000건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바닥은 더 심각한 거구나. 저는 6,000에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6,100건에 말씀드린 대로 봤을 때 그러면 3,000건이 반이잖아요. 네. 6,000건이 돼야 정상거래인데, 정상거래 반토막이면 사실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의 방향이 지금처럼 바닥에 있다가 3,000을 뚫고 올라오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정도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2월 달에도 한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월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사철 겹치고 다 하니까. 3월에 뚫고 여기까지 와주면 지금의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아마 이때는 이렇게 날 거예요. 집값 폭등 쓸 거야, 아마 기사를 또 과장해서. 그건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때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렇죠? 그렇죠. 4월까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쩌면 3월에 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무조건 4월 되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가격에도 특례보금자리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계속 따라붙지 못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에 해당되는 분들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분 중에 자산 여력이 있었던 분, 아까 보증금 7억 이런 분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 대부분의 일반 수요자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가격이 돼야지 이게 시장이 확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직 조금 도달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 다음 달에 또 0.2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50을 올리냐, 25를 올리느냐 이거 네.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월에 한 번 올렸으니까요. 한 번 더 올리면 2번이잖아요. 그럼 6개월마다 변동금리 다시 갈잖아요. 그럼 6월부터는 또 어떻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어렵다는 게 1년 간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다가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하방 가능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거는 좀 자제하기 바라고 충분히 자기가 버티고도 여유가 있다. 정신을 해치지 않을 정도. 이러면 2, 3년 보고 저는 딴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이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다면. 네,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라. 그 사이 변동성을 따져보면 그래요. 3년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빨리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빠르면 1, 2년이고
그럼 그때는 운신의 폭이 좀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알바를 하나 더 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도 그치. 생기지만 3년만 내가 고생하면 돼 이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보셔도 이 수치가 요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움직일 때 이때가 4월, 5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은 늘었지만 하락 거래가 돼서 거래가 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니까 시장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의미가 집값 상승과 항상 똑같이 동반한다고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예전에는 올라도 급등을 해도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이런 그렇죠, 심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에이 싸니까 싸면 사고 사는 버티자. 게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거래량이. 오르면 에이 안 사. 안 이렇게 빠지고.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네. 4월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네.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4월 정도에는 오히려 꺾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좀 걸로. 많죠. 네, 네. 소진되면.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 지금 제가 어제 날짜로 서울 월세 전세 매매 매물 정리된 거예요. 네. 막대로 된 게 주황색은 월세고요. 이건 월세고요. 네. 그리고 하얀색은 전세예요. 이 월세는 보시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어때요? 계속 줄었다가 늘어나네요. 계속 늘어가서 잘 안 줄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더 붙는다 그랬어요? 아까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또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남 사고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고는 올라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몇 도리어 개 정도 입주 물량이 있는 거죠? 지금 대단지만 12,000세대. 올해만? 네. 와. 대단지만 원베일리 5,000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개포 자이프레이던스가 3,000개 정도 되고 8,000개잖아요. 그리고 DH파크라고 있어요. 네. 그게 또 한 4, 5천, 12,000개고 소단지들 300세대, 500세대 이거까지 합치면 2400개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쏟아지 엄청 쏟아지는 거죠. 강남 사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그 붙어 있는 성남 있잖아요. 네. 성남 중대운동도 지금 엄청 늘어요. 입주 물량이. 총체적인 강남 사고 일대.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기자분들이 막 대충 말씀 주신 대로 거래량 늘고 여기에 흔들릴 때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보고 가도 있지 않을 것 같다. 4월까지 확인하자. 입주 물량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시장이 균형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좀 기다리자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총매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총매물이에요. 네. 막 늘다가 지금 규제 완화 대책 막 던지고, 기억을 더듬으시면 9월 21일부터 10월 26일 270만 원 얘기하면서 또 규제 완화 대책 미리 스케줄 던지고, 그 사이에 또 임대사업자 규제 푼다, 대출 푼다라는 거 미리 얘기하고 1110 대책, 1211인가 대책하고 그다음에 103 대책 완전히 푼 상태에서 103 대책 플러스 특례보금자리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엄청난 호재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매물이 확 줄어야죠, 상식적으로. 안 줄잖아요. 중요한 건 확 줄었어요. 보시면 이 선, 이게 파란 게 매물선인데요. 파란 게 선이 보시면 딱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 올라오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건 올라가는 장세다. 지금 팔 일 없죠, 싸게. 줄어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쩌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늘어나겠죠. 네.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미래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게 시간이 가면 좀 약하겠다고 판단되면 지금 파시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강남 상구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말씀 나온 김에 강남 상구 매물인다. 따끈따끈한 팩트예요. 어제 우리 8.15를 위해서 제가 어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올릴 건데 여기가 첫 공개예요. 네. 오늘 날짜죠. 22일, 23일까지거든요. 네. 보시면 어때요, 선이? 다 강남 상구 아파트 순매물이에요. 이게 매물 뭐가 네. 우상향으로 자꾸 올라가서 네. 우상향으로 올라가니까 좋아 보였는데 주가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물이에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군요. 네.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파트 아실이라는 자료에다가 또 네이버에 제가 크로스 체크를 좀 하거든요. 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매물이 예전에는 이제 허위 매물하고 겹치고 중복 매물인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 아실이 그건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실이라는 그 앱을 만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잠깐 있네요. 보시기에도. 사이사이. 잠깐 빠지는 거를 그 매물 감소 기사가 나올 때가 요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잠깐 빠졌지만 다시 오르고 있다. 다시 다 늘어났다. 이거 근데 그 기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분은 공정과 상식에서 점수를 준다라면 50점 이하인 거죠. 이 기사를 같이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8.15 가족분이나 다른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아까 버틸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노선을 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달아버리면 아우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겠죠. 깊이 안 보고 바쁘니까 야 우리 버티길 잘했다. 지금 뭐 언론에 기사 봐. 완전 속는 거죠.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네. 왜냐하면 뉴스만 보고. 안타깝죠, 제가. 그러니까 8.15를 봐야죠. 근데 우리 한문도 TV도 보고. 제 건 가끔 봐도 되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항상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주식은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유튜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권해주시고 왜냐하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면 뭐 기사에 속을 일도 없고 좋은 기사는 좋은 기사대로 나쁜 기사는 나쁜 기사대로 또 해서 정확한 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건전한 부동산 또 시장에 도움이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고 또 긍정적인 혹은 막 못 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투기꾼 아니에요, 결론은. 글쎄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네. 그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 네. 둔촌주공 네. 그래 미분양 났지만 그냥 줍줍으로 그 줍줍한 사람들이 있지 그거 않냐? 배팅한 거예요. 다 가져갔지 않았냐?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장담 못하죠. 내년 2월이잖아요. 내년 2월 이주인데 아마 분위기 안 좋으면 입주를 늘릴 거예요, 시기를. 그래야 지금 이번에 배팅한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5억 그거 끼고 중도금 대출 꼈잖아요. 네. 운 좋으면은 전세 이게 난감한 걸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그분들은 이거죠. 1년 2개월 뒤에 전세난이 멈추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자 82제곱이 뭐 확장비나 추가 분담 빼고 15억 정도에 샀잖아요. 네. 15억 들어갈 돈 생각하고 자기 돈 한 5억 7억 있었겠죠. 그분들이. 그 5억 7억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던 전세를 놓던 이 구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들어간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5억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 일단 받고 5억 배팅했는데 2억이 오르면 수익률 50%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근데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산하니까 지금 한 6% 정도 할 거예요. 네. 6% 하니까 다 합치니까 한 몇천 되거든요. 근데 인력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 마지막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자산가들이 이제 그래 뭐 들고 가면 자산가들은 여유가 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배팅하고 더 내려가더라도 회복될 거니까 이분들은 또 버틸만 하죠. 근데 그 중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진짜 뭐라 그러죠 그걸 복걸복 뭐 복걸복.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가게 될 거고 금리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올해 강남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일단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분들이. 일단 시세가 확 떨어질 테니. 확은 안 떨어지고요. 추가로 한 10에서 20% 더. 근데 그러면 전체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둔촌종은 정말 비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위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거기가 14억이면 이쪽이 18억 돼야 되거든요. 잠실 쪽이. 네. 근데 지금 18억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잠시 19억 찍었다가 요새 이 특례보금자리로 분위기 타서 20억처럼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충분히 안 붙어요. 빨리 2억, 3억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최고가가 27, 8억이었는데. 네. 못 가고 지금 형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례보금자리 끝나고 나서는 딱 봐서 내려간다 칠게요. 그러면 이게 15억, 뭐 17억 이런 거 나오면 둔촌종은 누가 가요? 그럼 그 사신 분들은
더 받고 전매제한 완화가 됐으니까 거기서 1년 뒤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계산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갔다, 이거 골 때린 거죠. 그래서 어느 유튜버들이 둔촌중국 입주 때 마이너스 P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돈이 없거든, 메꿀 돈이. 근데 그 와중에 그때 만약에 전세 메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펑크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12,000세대잖아요. 둔촌주공. 어마어마한 세대수거든요. 1, 2, 0, 3, 2로 시작하는데 그거 장난 지금 아니에요. 강남 3구에만 강남 4구에만 나오는 물량 아까도 말씀하신 올해만 12,000개. 네, 그거 가지고도 큰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 네. 단지 하나에만 그 정도 세대라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올해 마치고 숨 고르게 하고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걔가 또 다시 나온 거지. 그죠? 시간상. 근데 그 와중에 그때쯤 또 뭐예요? 신도시 분양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해. 수요가 또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만만히 볼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이 70%밖에 분양을 못한 거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쉽게 무순위 청약을 지금 그건 뭐 전문용어로 쪽팔린 거예요. 분양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자신 있으면 자 정당 정액 계약 다 끝나고 나면 70%든 60%든 자신 있으면 바로 저 예비 당첨자 빨리빨리 하고 빨리 그 다음에 또 무순위 청약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2달 있다 하잖아요. 왜 2달 있다 하죠? 상황 좋아질 때 기다린 건가요? 이거 특례보금자리로 부음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거 다 계산한 거예요. 아. 쪽팔리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정도면 다른 PF 사업장들은 더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대표님. 여기가 이런데. 근데 물론 요즘 특례보금자리는 효과로 저평가된 데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데. 강남은 예외예요, 제 생각에. 네. 뭐 인천 송도라든지 화성 지역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쪽 지역들은 제가 봐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실수요랑 가도 되는 수준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에 미분양 많았거든요. 네. 많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나? 제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 대행 업계에 약간 작은 머리예요. 직원 한 2, 300명 데리고 현장에 있으면 퉁퉁 치는 친구인데 저를 걱정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한쪽주의가 아니라 팩트주의니까 화성 동탄에 분양한 지 미분양이 나가지고 쭉 뻗어 있다가 이 친구가 속한 팀이 갔대요. 네.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미분양이 한 600개가 난 아파트인데 한 달 만에 다 팔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문도야 그거 너무 뭐 다 죽었다 그러지 마라. 살아난 데도 있다. 그래서 그거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분양가 얼마 뻔한 거 아니야? 싼 거 아니야? 싸죠. 싸니까 내려오고 미분양이니까 거기서 할인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던 오르면 팔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분들이 지금 가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근데 4월, 5월 이후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자기들만의 게임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잘 샀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2, 3개월 올라가는 후에는 전제로. 후회할 수도 있다. 뒤에서 안 받쳐주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계산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라고 해도 기회를 노릴 만한 상황은 맞아요. 많이 내려온 곳들은. 전제는 그거죠. 많이 내려온 곳들은 네. 게다가 만약에 입주 물량도 없어, 차후에. 그러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적정 물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이 냉정해 보실 게 결혼 쌍수가 지금 엄청 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9만으로 줄었잖아요. 19만에서 반툭 치면 이런 계산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 적정 입주 물량은 사실 한 20, 30%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적정 물량 생활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법에는 없어요. 0.005 파는데 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략 그냥 새로 분가하는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인구 증가율과 집을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 그 비율이 한 0.00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럼 지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든지 해야지만 한번 다시 만들어서 적정 물량을 다시 계산해 봐야겠어요. 그거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쌍이 있고 기업체가 있고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뽑아도 결론은 뭐냐.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뭐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서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실거주 플러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뒤에 수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라 이거죠.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시면 좀 당황스러우시니까 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입주 물량, 거기 지역의 적정 물량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셔라. 옛날처럼 묻지마 상황은 전혀 아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폭, 뭐 연속으로 네, 그 둔화하고 하락폭이 있죠. 감소했다, 둔화하고 뭐 있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그렇게 막 흥분 혹은 막 조급하게 이거 더 놓치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럴 이러면 상황 안 된다. 기다려도 충분합니다. 제가 마용성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마용성이 그 다음에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강남 다음에 네, 여기 마용성이죠. 그림이 대표님 보세요. 그림이 어때요? 바닥 좀 더 내려왔다가 급하죠? 이게 저 뭔가요? 맨 왼쪽이 1월 매물. 1일이에요. 매물이에요. 여기도 늘고 있군요. 근데 아까 우리 저 강남보다 조금 선이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팔까 말까 하다가 팔고 하다 결국 뭐야? 팔라로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매물 현황이. 네. 근데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럼 1000개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용성만 해도 300개가 늘었어요. 그럼 25개구면 2,500개, 3,000개가 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그렇죠. 근데 거래는 1000개가 늘었으면 매물은 옛날보다 더 많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집 요번에 매수할 좀 계획이 계시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서 내고를 확실히 하세요. 할인을 가격 할인. 완전하게 팍팍 쳐도 돼요. 왜 물건이 많잖아요, 일단. 음, 그러니까 발품 집 10개 보면 그 값 합니다, 100%. 1000만, 2000만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10억 이상 넘는 아파트들은요, 3천에서 5천, 많으면 1억도 충분히 움직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잘 만나시고 발품 많이 파시면 정말 그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매도인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끝까지 버티는 분이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이쁘게 집을 깨끗이 해놨어. 근데 이 집은 덜 깨끗한데 값은 조금 싸. 더 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집이 이 사람은 급해. 그럼 이분은 제가 만약에 1억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 막 고민해서 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을 더 깎아가지고 2천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야죠. 인테리어. 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이거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심사숙고해서 가시면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마용성 네? 마용성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분양 물량이 그 강남처럼 뭐 이렇게 강남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입주 물량이라는 건 좀 약합니다. 약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남 상고 좀 내렸잖아요. 마용성은 별로 안 내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고 뭐더 지을 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버텼는데 버티던 중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거래는 별로 안 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임계점에 온 거죠. 버티던 분들이. 네. 요거를 2, 3개월 더 보면 또 뭐가 상황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자 부담을 느낀 분들은 팔아야 될 것이고. 네.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서울 전역이 이제 움직이는 분위기 방향이 정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세를 어떻게 꺾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2, 3개월은 충분히 보자. 일시적 반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추세가 제가 볼 땐 쭉 이어져서 뭐 7년 폭등장 이런 건 꿈에도 꿀 일 없고 잘해야 5, 6개월 가다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일단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네, 늘어나는 건 뭐 기정사실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그렇죠. 4월 이후를 보는 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특정한 뉴스들 보면서 이렇게 그냥 확정을 짓고 이럴 거야. 그래 저럴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네, 우리가 하는 방송만 보고도 100% 믿지 마시고 그거를 좀 크로스 체크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실수할 확률을 많이 줄이시겠죠.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어설프게 썼다가는 정말 또 이게 고난의 짐이 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좀 체크하시면서 신중하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욕심이라는 건 어떤 욕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익률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익, 많이 오를 거야. 빠진 한방주의 만큼. 뭐 이런 거. 한방주의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네. 주의를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